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엠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이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엠파트너스의 원민지 변호사입니다. 최근 역대 최악의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이른바 화성연쇄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특정되었습니다. 용의자로 지목된 이춘재, 얼마 전에 피의자로 특정되었는데요. 자신이 모든 범행을 저지른 게 맞다고 자백했죠. 지금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건 그 중에서도 화성 8차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화성 8차 사건은 화성연쇄 살인사건의 모방범죄로 판단해서 이미 범인이 체포 검거됐고 판결까지 받아서 형기까지 모두 마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춘재가 이 화성 8차 사건 역시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라고 자백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당시 범인으로 지목돼서 형기를 모두 마친 윤모 씨는 이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피고인이 되었지만 자신이 정말로 무죄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자신이 범죄의 피해자라면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형사사건은 수사단계와 공판단계로 크게 나뉘는데요. 이 수사단계와 공판단계에서의 대응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둘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권 변호사는 주로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수사 절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공판 절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전 당연히 수사 절차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적극적으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부인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게 가장 빠르고 깔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주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원 변호사 같은 생각인데요. 형사 절차에서 사실 공판 절차에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도 수사 절차에서 자신이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결정적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문제됐던 화성 8차 사건의 윤모 씨 같은 경우도 수사 절차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였기 때문에 재판 단계에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이렇듯 변호인의 대응이 정말 중요한 건 수사 절차, 공판 절차 모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공판 절차에서의 형사 재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형식적으로 진행되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무죄를 주장하는 재판에서는 이러한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형사소송법에서는 허위 증거에 의해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혹은 원판결의 사실 인정에 변경을 가해할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원판결을 한 법원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재심을 통해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면 이렇게 무죄 선고를 받은 사실을 관부 등에 게재할 수 있고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상 금액은 구금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의 5배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윤 씨의 경우에는 무고하다는 게 밝혀진다면 약 총 17억 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로 계산이 되네요. 우리나라에서는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범죄 피해자 보호법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는 상담, 치료비 지원을 포함한 의료 제공, 구조비 지급, 법률 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보다 특별한 보호가 이루어지는데요. 누구든 원하는 경우에 피해자 국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피해자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등 누구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실 더 중요한데요. 수사 단계에서 성범죄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 가명으로 작성을 할 수 있고요. 신뢰관계인하고 동석해서 진술 시 진술 조력인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명조서 작성 같은 경우에는요. 추후에 가해자가 자신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을 미연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번거롭다거나 수사기관에서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를 요청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변호사님, 재판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재판 단계, 흔히 말하는 공판 단계에서의 성범죄 피해자는 증인으로 소환될 경우가 많은데요. 증인 지원 절차를 신청해서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신뢰관계인을 법정에 동석시킬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처음으로 시행되었는데요. 비디오 등 중계 장치를 통해 원격으로 증인신문을 할 수도 있고 증인신문 시에 가해자인 피고인의 퇴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거나 형사상 배상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듯 정해져 있어도 실무상 대부분의 형사소송에서 구체적인 배상 금액 자체가 산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사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된 경우가 오히려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범죄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보상받기 위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역시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무죄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고하게 복역했다면 어떤 보상 조치들이 있는지, 형사사건의 피해자라면 내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형사 절차는 아무래도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도움 많이 되는 생활법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